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도구를 60가지로 자세히 서술하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자기계발서의 외양을 가진 책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피상적인 이야기나 초인적인 의지만을 요구하는 우악스러운 일부 자기계발서 때문에 관련 도서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현 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라이징 리더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과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도구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 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 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이 강하다. 상상도 못할 기회는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된다.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타이탄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구매한 당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당신과 일,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야만 한다.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애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들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타이탄들은 하루에 10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의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트를 일일이 정리하지는 않는다. 커다란 담요나 이불로 시트 전체를 덮고 주름을 펴준다. 그런 다음 베개를 담요 아래나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 끝이다. 이게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정리 작업의 효과는 배가 된다.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지러움을 해결할 수 있다.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하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두 번째, 명상하라. 10분에서 20분.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챙김 수련을 한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분에서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명상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단 100분만 누적돼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이루는데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널드 슈월제네거는 흥미로운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1년만 부지런히 명상을 수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는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1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나 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강력하다. 네 번째, 차를 마셔라. 2분에서 3분.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혼미한 아침 시간에는 격식을 따질 여유가 없다. 목표는 간단히 마시는 것이다.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5분에서 10분.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한 삶이 된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분에서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의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목표가 쓰이면 어떤 가망도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한다. 이런 방어 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뇌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것을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말라.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단,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라. 돈을 벌려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최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치 않는 모임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자신이 진짜 참석할 모임을 찾아야 한다. 독특하고 별나게 살아가라.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꼭꼭 가면 위에 숨겨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타인과 같은 얼굴로 살게 됩니다. 유별나게 살다 보면, 독특하게 살다 보면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격을 올려라.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의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걸 사려는 것뿐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공을 위한 마크의 가장 큰 노력은 가장 똑똑하고 실력을 갖춘 인재가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인재들은 어디에 존재할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에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이 낮 시간대에는 관심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밤시간과 주말에 그들이 매달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추적 관찰해 정보를 얻는다.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다. 경우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두세 시간씩 집중을 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아 120분에서 180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확보하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두세 시간씩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잘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방법론 중 식상한 이야기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다면 기꺼이 환대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설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 책 추천은 코멘트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소리를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